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후기 꼭 일시정지해 두시고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두산LBT는 왜 이렇게 못 오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원자력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오클로, 지베르노바 이런 주식들이 계속 이제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시면 한 달간 보시면은 115%나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오클로 같은 종목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쵸? 왜 우리나라에서만 원자력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 상방이 막혀 있는가? 특히 BHI 같은 경우 저희 멤버십에서는 47,000원, 45,000원, 4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때부터 드렸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도 5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는 게 왜 이럴까? 왜 원자력 조선주들이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아쉬울까? 반면에 반도체는 좋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거지만 사실 모든 주식이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좋으면 아무래도 수급 논리 관점에서는 조선, 원자력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이요. 그쵸?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는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나마 증권주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시가총액도 크고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도 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단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원자력 종목은 과연 어디까지 올 것인가.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하는 말이 뭐 100%는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9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를 보는 게 맞다라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두산LB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제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21,000원과 25,000원 사이에서 두산LBT를 분명히 4월달에 매수를 강조했었고 그때 4월달에 사실 여러 종목을 매수 강조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두산LBT, APR,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뭐 현대마린엔진 그러니까 조선 그리고 뷰티 쪽에는 APR 하나, 원자력은 두산LBT 딱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TLB하고 SK하이닉스 또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3월 28일과 4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PIM이라는 종목을 9월 9일에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한국 PIM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점에서 원자력이 만약에 좋다면은 당연히 두산LBT를 저희 멤버십에서 매수하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좋긴 좋지만 사실은 정확히 분석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히 분석하기 쉬운 구간은 언제고 어려운 구간은 언제일까? 당연한 거지만 사실 이제 주가가 단기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횡보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미국 주식도 매한가지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모든 주식은 매일같이 또는 단번에 이렇게 급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최근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급등했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쵸? 마치 최근에 보시면 이제 로봇주들도 굉장히 상단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항상 그렇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 또는 뭐예요? 바닥권에서 어떻게 잡느냐 이게 이제 저는 주식을 사실 때 좀 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두산LBT에 제가 장기적 관점 이제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이 2030년, 2035년을 넘어서면은 대호황, 르네상스가 이제 펼쳐진다는 누구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제 사실 원자력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AI 패권 다툼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 상황이고 중국과 이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확실히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와 친하고 그렇죠? 미국 이제 서방 국가는 또 다른 나라랑 친한데 이 둘이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영토 정쟁이 시작된 거죠. 지난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전략 안보 자산 관련주인 원자력,
방산, 조선주가 오른 건데, 이 AI 패권 다툼이라는 게 지난 긴 역사를 보면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사실은 이제 1차 산업혁명 석탄, 2차 산업혁명은 석유를 기반,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에너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게 이제 지구를 지켜라 해서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핵심이었던 게 2019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실제로 에코프로 BM 뭐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하나솔루션도 보시면은 그쵸 2만원 이하 그러니까 IRA라는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바이든 정부 때.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뭐예요? 그쵸 원자력 행정명령 그리고 이제 조선업 그죠 조선업의 부활 그리고 전략안보자산, 국가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가자본주의라는 개념 또는 그쵸 이제 금융억압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국가자본주의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국가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인텔이라는 기업이란 MP 멀티리얼 이런 기업을 미국이 지분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형태에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상의 논리가 아니고 이념의 논리도 아닌 게 어쨌든 AI 패권 다툼이라는 거는 그 국가가 안보 관점에서 이 AI 기술이 높아야 됩니다. 그쵸? 그 AI 기술은 단순하게 AI 기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양자 컴퓨터, 우주 광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이제 차세대 이제 기술, 그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 퀄리티를 높이는데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금융억압으로 제가 이제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지만 국가자본주의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 뭐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우리가 콘트라티에프 파동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50년, 60년을 주기로 세계화와 탈세계화가 반복되는데 지금 탈세계화 초입에 있는 게 현실이고 여러분들 탈세계화 초입에 있다는 얘기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자력 주식들이 냉정히 말씀드리면 현재 PER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낮고 ROE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못 올라간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매력이 없는 재무제표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령 이런 거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영업이익률과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건 PER이 낮죠. 그쵸? 그러면 이게 훨씬 나은 주식이겠죠? 근데 이 주식도 왜 안 떨어질까요? 이 주식은 굉장히 안 좋은 주식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폐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거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게 이제 단순하게 몇 년, 5년, 10년 투자해서 원자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간 투자를 해야만 원자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전 세계에 보시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이 5개국이 사실상 원자력을 만들 수 있는 국가인데 특히 미국은 대한민국과 협력을 하기 원하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SMR 제가 알기로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SMR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BHI도 제가 계속 우리 멤버십에서는 48,000원과 45,000원 최대로는 뭐 4만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단기 저점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반등을 시작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쭉 밀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는 반도체가 조금 더 좋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왜 얘기가 나오냐? 10월 주식시장은 삼성전자를 위시한 제가 이제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반도체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9월, 2월, 10월에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는 한국 PIM을 제가 9월 9일에 우리 멤버십에서 알려드렸고 3월에도 이제 보시면 3월 4월에도 그랬지만 실제 제가 9월에는 SK하이닉스, 테크윈
9월을 이후로 볼 때는 SK하이닉스, 코미코, 원희가이패스, 테크윈까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멀티리얼즈 같은 패턴이 1, 2거래일 안에 반등해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해서 9월 17일날 그죠? 하나멀티리얼즈 9월 17일 그죠? 하루 이틀 안에 반등을 시작하고 그리고 테크윈 같은 패턴 9월 17일 그죠? 9월 17일 그죠? 하루 이틀 안에 반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드렸더니 특별히 증권주는 반등 시작합니다. 8월 25일과 8월 29일에 대장주 느낌의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를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 8월 29일 그죠? 이때가 20만원이었는데 지금 28만원 부근입니다. 그 한국페어링 같은 경우도 멤버십에서는 9월 9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13,000원과 14,000원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18,000원, 17,000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이 이제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 종목이 못 올라간다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욕을 먹고 막 비판을 받을지언정 막 하락한 종목을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실 겁니다. HLB는 이제 신저가 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산에너빌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폭락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실 23년 6월 1일에도 제가 에코프로비임을 사느니 방산하고 전력인프라 매수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하셨어요. 나는 에코프로를 사랑하는데 너 전기차 안 타봐서 너 전기차의 위대함을 몰라라고 그런 이제 정말 망언까지 들었습니다. 전기차를 안 타도 전기차를 몰라도 2차 전지는 내릴 때가 되면 내리는 거고 오를 때면 되면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냐 이거는 92%의 확률을 넘게 이 상황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없고 돌아온다고 해도 3년 6개월 이상 걸린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3년 6개월. 제가 이제 23년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3년 특히 7월하고 9월 사이에 그러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덕분에 고맙다 하면서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두산에너빌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건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현재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내러티브가 좋아야 돼요. 최근에 보시면은 8월까지는 조선업에 관련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했고 특히 마스가 그쵸? 마스가라는 내러티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실제 저는 4월부터 7월까지 멤버십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친환경 선박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에서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9월을 이후로 보면은 실제로는 조선보다는 뭐예요? 증권하고 반도체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큽니다.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또한 코스닥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상승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ICTK에서 9월 17일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ICTK는 이제 교육자료를 띄워드리고 시켜드렸는데 제가 교육해드렸을 때가 13,000원과 14,000원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16,000원과 17,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장기 전망을 갖고 이 종목을 모아가고 싶으시다면은 모아가도 좋은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두산에너빌티를 여기서 제가 21,000원과 25,000원에 사면서 신고가 가고 4만원은 무조건 돌파하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은 계속 그냥 홀딩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21,000원과 25,000원에 사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특히 이제 멤버십에서 그때 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이 계신데 그 물량만큼은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맞는데 신규로는 제가 뭐라고 하겠죠? 7월에 분명히 두산에너빌티가 한 번쯤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항상 단기로는 시장이 흔들리면 마이너스 30% 부근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마이너스 30% 하락은 뭐 누가 찍어준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역사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서 저는 이걸 데이터가 만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이때 당시에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 상황은 틀리죠. 왜냐면 이거는 한두 달에 걸쳐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 자체가 그죠, 업황이 무너졌고 당시에 이소페타시스는 제2호 인수 때문에 굉장히 큰 노이즈가 만들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50% 내외는 그냥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45 이상을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마이너스 63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병로의 매트릭스 스튜디오에, 이제 문병로 저자의 매트릭스 스튜디오에 나온 얘기인데, 그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기도 했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한번 이걸 분석해 볼게요. 여기 이제 한두 달에 걸쳐서 하락 나왔죠. 이소페타시스는 제가 이제 2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과 S&P 500 같은 경우에 12월과 2월 사이에 상승이 나왔던 강한 테마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로봇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소페타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소페타시스가 결국엔 신고가 갈 종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거 34% 하락. 제가 그때 3만원 사놓으면은 5월부터는 상승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급등하기 시작하면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당시에 분명히 3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소페타시스라는 종목이었고, MA기파는 쇼티지다. 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엘비트는 왜 여기 기간 조정하면서 매달려 있냐. 이건 H급 가스터빈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23년과 23년 점유율이 2% 수준이었는데 점유율이 24년에 10% 수준까지 올라가고, 미쓰비시, 시멘스 에너지 그리고 지베르노바까지 이 세 개 기업이 과점 상태에 있던 게 두산엘비트가 치고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커머더티, 그러니까 모든 이제 예를 들어 HBM 같은 경우도, D램 반도체도 지금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갈까요? 당연히 이 기업들이 뭐예요? 이 기업들이 없으면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무너진다기보다 반도체가 사실상 만들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D램 반도체, 그죠? D램 반도체를 뭐예요? 왕자 개념인 거죠. 그냥 주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10월은요.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달 계속 말씀드렸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명절 전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명절 전에 쉴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 쉰다는 개념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한국 주식을 안 산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얘기를 지난 코스피 2400부터 해서 코스피 3200까지 계속 하루도 안 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3500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현재 만약에 코스피가 4000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안 샀던 걸 또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10월부터는 저는 이제 반도체 타임이다. 그거를 제가 이제 9월 초, 8월 말, 9월 중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 타이밍이 왜 왔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여러 이유인데, 첫째는 내년 순이익 증가분 24조 원 중 반도체 증가분이 13조 원,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기여도가 가장 큰 게 반도체입니다. 결국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면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것도 긴 역사를 두고 보여야 되는데, 그 긴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늘 얘기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미국 주식이 좋았으니까 또 미국 주식이 좋은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도 좋을 겁니다. 근데 미국 주식 세금도 떼고 미국 주식 별로 상승률이 적으면은 여러분들 돈 제대로 못 봅니다. 반면에 한국 주식은 세금이 없어졌죠, 거의.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5억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는 이제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 20%대 세금이 굉장히 큰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돈을 벌어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1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1억을 벌었고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은 이제 8천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대 세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주식은 세금이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도 미국 주식이 솔직히 상승률도 전 낮을 것이고, 이 얘기를 아무리 많이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결국 한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위너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전에 인플레이션, 우리 이제 닉슨 대통령 때가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주식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 주식이 선택이 안 되면은 당시에 이제 일본 증시가 급등했었거든요. 아베노믹스 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가치 투자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SK하이닉스가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했을 때 2배, 3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업이익률도 훨씬 높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또 급락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가 최소 30% 50%는 더 올라야 정상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져서 SK하이닉스가 하락 나오면은 저는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고, 왜냐?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근에 이제 하루 이틀간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 물론 이제 여기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양봉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좀 이제 페이크 걸리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미리 이제 접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저는 3월달, 4월달에 보시면은 SK하이닉스 20만원 이하, TLB 보시면 2만원 이하에서,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키움증권이 8월의 말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9월을 넘어서면은 반드시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커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전해드리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은 이제 경제 기여도가 큰 것도 중요한데 컨센서스 26년 순위 컨센서스가 지금 5조 원이 상향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 이건 이제 제가 멤버십에서 자료를 많이 띄워놨는데 24년까지 9월과 10월이 총 30번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 그렇죠? 이중 반도체 업종이 뭐예요? 코스피를 아웃퍼머한 적이 21번. 그러니까 사실은 10월은 항상 반도체였습니다. 10월은 반도체 확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아웃퍼포먼 확률이 10월달에 굉장히 높은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1%로 아직 낮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낮을 때 40%, 높을 땐 6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 살 확률이 높죠. 2018년 첫 번째 서버 사이클 고점에서 지분율은 58%였고 24년 8월 AI 기대감이 보였던 게 56%였는데 삼성전자 아직은 51.3%다. 지분율이.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세는 AI가 점차 훈련해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갔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요즘에 춤을 추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내년 초에 HBF라는 내러티브가 생길 거고 HBF 관련주를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우리 멤버십에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죠. 제가 이제 분명히 우리 멤버십에 HBF를 특별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HBF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뚱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미리 공부해 두면은 결국에 이제 돈을 버는 거는 공부한 사람이 돈을 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HBM 여기서 이제 HBF 내러티브가 붙을 종목들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는 이미 교육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종목이 더 상승이 나오면 그때 알려드릴 거고 특히 이제 보시면 한국 PIM 같은 경우 9월 9일에 저희 멤버십에서 한국 PIM은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조금 작은 종목이지만 멤버십에서는 이미 한국 PIM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9월 9일이죠. 그죠? 9월 9일이에요. 9월 9일.
그래서 9월 9일에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고 한국 PIM의 자체 추정 실적 전망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는데 26년, 27년에 15%, 20%를 넘어간다.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액의 88% 비중을 자동차 부품인데 로봇 관련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보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해서 이제 관련주로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PIM 여전히 분위기가 9월 9일에 13,000, 14,000원 사이에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강조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멤버십에서 교육을 잠깐 했던 게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오늘 13%대 상승이 나오는데 이것도 9월 15일에 제가 교육했거든요. 9월 15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또 이제 뭐 못 믿으실까봐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9월 15일에 분명히 코롱 티슈진은 여기서 보시면 자 코롱 티슈진에서 코롱 티슈즈는 9월 15일에 특별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9월 15일, 그렇죠? 9월 15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눌림목이 생기고 또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근데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조금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저희 멤버십에서는 8월에 제가 코미코하고 SK하이닉스 를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상승이 지금 남아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하는 한 더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멤버십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32만원, 산일전기, BHI, 세트레가이, HPSP, 한국 PIM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국 PIM으로 많은 분들 수익 거두셨네요. 113만원, 그리고 14%, 코미코 44만원, SK하이닉스 코미코도 많은 수익 거두셨네요. 한국 PIM 370만원, 키움증권 465만원 축하드립니다. 키움증권, BHI, PSK홀딩스 100만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코미코 44만원, 삼성전자 76만원, 120만원, 코스맥스, 세트레가이, BHI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분위기 알려드릴 건데요. 130만원, 한국금민주주 코미코, ICTK 21%, 또 코미코 67만원, 한국금민주 60만원, 코스맥스 6%, ICTK 12%, 테크인 9%, 이렇게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하나멀티리얼즈, 코스맥스, 그쵸, 7%, 심택 오리엔탈전공, HT항공조선해야, 한국금융주주까지 48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엑시콘, LNC바이오, HPSP까지 18만 7천원. 제가 이제 소캠 관련주, TLB, 그리고 SK하이닉스를 20만원 이하에서 4월달, 3월 말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 탑픽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TLB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죠. 모두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그룹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4천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또 일주일간 530만원, 그쵸?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는 영상 만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번 연도 수익자를 보내드립니다. 거의 8년 가까이 선배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확히 7년 지금 10개월 동안 7년 10개월 동안 멤버십에서 회원분들과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코미코 보시면 27만원 14만원까지 수익 나셨고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사실은 지금 현대마리엔진 36%, 그죠? 160만원, 그죠? 그리고 120만원, ICTK 42만원, 키움증권 코미코 78만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오늘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첫 거래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16만원,
캠트로닉스, 테크윙, 하나물티즈, 코미코까지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셨고요. 보시면 이제 ICTK로 29만원, 테크윙으로 120만원, 17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테크윙하고 ICTK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33만 6천원, 테크윙 보시면 하나마을크론, CJ, SK하이닉스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미코, CJ, 특히 이제 멤버십에서 ICTK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ICTK 매수하신 분들 다 수익이네요. 35만원, 코미코 16%, 14% 총 합치면 200만원 가까이 수익이고요. 67만원, ICTK 11%, 64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ICTK 그리고 코미코, CJ 17만원, 42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어떤 분은 25년 4월부터 시작해서 2억 4천 버셨다고 하고요. 키움증권, 한국항공우주, 이스페타시스, 코미코까지 또 수백만원 버셨네요. 지금 보시면 미코, 테크윙, 하나멀티리얼즈, 또 한국금융지주 16만원, 이스페타시스 110% 수익, 이스페타시스 70만원, 한국항공우주 70만원에서 14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